서울의 소리 읽어주는 뉴스. 스스로 폭망하는 이준석과 김재원. 다 변해도 친일 매국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 30대 당대표 선출로 한껏 고무되었던 국민의힘에 최근 이준석 회의론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보수 유튜버들도 일제히 이준석의 치기 어린 언행에 비판을 가하기 시작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준석에게 말조심하라는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소위 2대남, 즉 20대 남성을 위한 편파적 언행만 골라서 한 이준석은 덕분에 20대 남성 지지율은 조금 올랐으나 최근 조사에서 여성 지지율은 1%로 나와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준석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는 주장을 펼쳐 국민의힘 내 여성 의원들로부터 항의를 받았습니다. 이준석이 이처럼 극단적 젠더 갈등을 부추기고 나온 것은 2대남 때문인데, 한간에는 빈대 잡으려다 조가 3간 다 태운다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여성 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입니다. 실제로 국회에도 여성 비율이 얼마 되지 않고 대기업 임원도 별로 없습니다. 임금 차별도 심합니다. 그러자 여성들이 교사직, 공무원직으로 몰려 그쪽은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게 되죠. 이준석이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가족부는 젠더 갈등만 관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성의 법적 지위와 가족의 안위까지 모두 책임지는 부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은 여성가족부만 폐지하면 젠더 갈등이 사라질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란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그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통일부를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일부 의원들까지 나가도 너무 나간다며 이준석을 성토합니다. 군대도 제대로 안 다녀온 이준석이 통일부를 없애자고 나선 것은 사실상 색깔론 제기로 보수층을 단합시키고자 함이 아닐까요? 통일은 이념, 좌우,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문제로 박정희 정부 때부터 추진되었습니다. 비록 제스처에 그쳤지만 박정희는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했고, 노태우도 남북기본합의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준석이 자신들의 뿌리인 박정희, 노태우 정부에서도 추진한 통일정책을 부정하고 나선 것은 다시 색깔론을 일으켜 보수 집결은 물론 최근 자신에게 제기되고 있는 병역비리와 자신의 여동생에게 제기되고 있는 환자 정보 유출의 위로법 위반을 덮고자 하는 꼼수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박근혜 기준은 어쩔 수 없다 란 말까지 나옵니다. 이준석은 자신이 일으킨 신선한 바람을 자신이 죽여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여성가족부 해체와 통일부 폐지를 반길까요? 박근혜가 세월호 참사를 덮기 위해 해경을 해체하더니 그 키지도 하는 짓이 어쩌면 그렇게 같은지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거기에다 김재원은 나도 민주당 경선인단에 가입했다. 모두 가입해서 추미애를 지지하자 고 선동하고 나섰습니다. 김재원이 추미애를 좋아해서 지지한다고 했겠습니까? 김재원의 이러한 배륜적 언행은 이른바 역선택을 통해 특정인의 당선을 막고 민주당 경선을 방해하고자 함일 것입니다. 김재원 딴에는 추미애가 당선되면 땡큐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친박 중 친박인 김재원이 국민의힘 최고위원으로 선출될 때부터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예상됐습니다. 즉 국민의힘은 가만 놔두어도 다시 친박들이 말아먹을 것이란 전망이 그것이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이준석과 김재원은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의 친박 기지들입니다. 그런 이준석이 박근혜 탄핵에 앞장서 바른미래당으로 갔다가 다시 국민의힘으로 기어들어온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친박 유튜버들은 하루 종일 이준석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태극기 부대는 이준석을 배신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이준석이 하는 짓을 보면 양두구육, 즉 양의 머리를 내놓고 개고기를 판다고 선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겉만 30대지 속은 구구를 뺨친다는 뜻입니다. 속빈강정, 허장성세, 그것이 이준석의 본 모습입니다. 보수가 겉으로는 반문정서에 기대해 모두 뭉쳐있는 것 같아도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분오열되어 있습니다. 당대표에서 떨어진 주호영을 위시한 TK 세력은 호시탐탐 이준석 체제의 붕괴를 노리고 있고, 홍준표는 연일 십자포화를 쏘아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황교안도 재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유승민이 이준석의 수혜를 입은 것 같지만 대구, 경북에선 아직 배신자로 낙인 찍혀 있습니다. 박근혜를 지지했던 이른바 태극기 부대는 윤석열 대선 출정식 때 나타나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사람은 윤석열! 이라며 성토했습니다. 정광훈은 정광훈대로 이준석을 비웃으며 창당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현재 이준석을 중심으로 하는 친이계 그룹, 주호영을 중심으로 하는 TK 그룹, 홍준표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 보수 그룹,
원희룡과 나경원을 중심으로 하는 외곽그룹으로 4분 오열되어 있습니다.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쉽게 입당하지 못하는 이유도 국민의힘 내부의 정치공학적 이합집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추대해줘도 모자랄 판에 윤석열을 비토하는 세력이 다수 존재합니다. 윤석열도 그걸 눈치채고 국민의힘 입당을 최대한 미루면서 12월에 막판 후보 단일화를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에 들어가면 홍준표와 TK 세력 공격으로 걸레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선 출정식을 한다고 합니다. 이건 국민의힘이 이미 플랜 B를 가동시켰다는 뜻으로 거기에는 두 가지 포석이 깔려있다고 봐야 합니다. 첫째는 윤석열을 협공해 빨리 국민의힘에 입당하게 하고 지지율만 빼먹은 후 최재형으로 가르치기 위한 꼼수죠. 안철수가 서울시장 선거 때 그 작전에 말려 결국 토사구 팽당했습니다. 둘째는 반문 세력을 모두 모아 제3당 창당을 막고 보수를 집결시키고자 함입니다. 최재형과 윤석열이 일단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안달이 난 안철수도 곱살이 끼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국민의힘은 그들 모두를 입당하게 해 지지율을 흡수한 후 가장 리스크가 적은 후보를 대선주자로 선출하려 하겠지만 한국 정치 공학상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보나마나 적전분열로 작파하고 말 것입니다. 요즘 시중엔 이준석에 대해 외청 내용이란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즉 겉은 청년, 속은 노인이란 비아냥입니다. 속을 까고 보니 이준석은 신선한 바람이 아니라 두엄에서 풍겨나오는 구린내였다는 거죠. 결국 국민의힘은 이준석의 선무당 지수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대선에서 패배하면 공중분해가 될 것입니다. 김재원이 거기에 일조할 것입니다. 다 변할 수 있어도 사람의 근본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친일 매국 유전자가 어딜 갈까요? 이 와중에 일본 정부 편을 들고 나선 윤석열을 보십시오. 다 변해도 그 유전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상 서울의 소리 읽어주는 뉴스.